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주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사주 실력을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높이려면 사주 이론 백날 들어봤자 전혀 소용이 없어요. 사주 예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시험 볼 때 적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분석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사주를 많이 분석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응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주 이론만 백날 읽어봤자 사람을 막상 만나갖고 풀어보려고 하잖아요. 손도 못 대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수백 개의 사주 명식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하나하나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금 제 네이버 사주 밴드에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며칠 있다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이 영상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하고 천간지지가 합의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주 성격에 아주 잘 맞춘 밴드니까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입비는 1만원이고요. 가입을 하실 때 그냥 처음에 10,000원만 내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제가 무슨 멤버십 처럼 뭐 매달 얼마씩 내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입할 때만 1만원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밴드를 운영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막 이상한 광고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밴드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10,000원씩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천간지지 합의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화기운이 많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음양,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특히 오행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오행의 구성을 보고 이 사람이 뭐 목기운이 많으냐 화기운이 많으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화토금수 오행이 균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목기운이 많거나 화기운이 많거나 한 가지가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는 약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약한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기운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 화기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화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화 잘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화상 조심해 뜨거운 거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기운이 많은 사람은 익사사고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기운 많은 사람들한테 물장사하면 좋다. 물장사라는 얘기가 술집 장사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뜨거운 거니까 화상 조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틀린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화기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팔자 안에 화기운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직사각형으로 된 이 사주 명식을 방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빨간색 화기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목기운은 어린아이, 화기운은 20, 30대 청년이라고 봐야 돼요. 이 방 안에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좀 힘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청년들은 활기가 넘치잖아요.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정열적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놀 때는 저기 나이트장 가서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볼까? 클럽에 가서 한번 멋지게 놀아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20, 30대 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녀가 만나면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 사주에 화기운이 강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좀 에너지가 넘치는 일, 그리고 열정적인 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이런 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기운이 많다는 것은 보통 3개, 4개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사주명식에서 3개 이상은 돼야 화기운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뚜렷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릴 때 집안 환경도 좋고 사람도 괜찮고 그러면 장점을 살리는 경우가 많고, 그 반대로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도 안 좋고 아주 막 형편없는 애야 그랬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성격이 급하고 화도 잘 내고 화나면 무섭고 막무가내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다혈질적인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흥분 잘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열정이 불탄다.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성공하고야 말 거야. 이런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열정이 불탄다는 얘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진짜로 높은 거죠.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네가 성공하려면 네가 하는 일에 미쳐야 돼.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막 열정을 갖고 막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화내고 화 잘 내고 화나면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이 가족들에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일반인들처럼 친절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제 내 부인, 내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나 내 자식들한테, 형제들한테 뭐 화도 잘 내고 화나면 무섭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일에 빠지라고 했는데 쓸데없이 게임 같은 데 빠져가지고 인생 낭비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오행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오행의 구성이 한두 개씩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지만, 한 가지가 유난히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특징이 뚜렷하다는 얘기고, 그 특징을 잘 살리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특징을 나쁜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민년 임자월 병오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분에게 있어서 이 가정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분 나이가 지금 5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또래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입학 못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에 입학 못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한 반에 한두 명이었습니다. 한 80명 정도 되는 그 학생 중에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중학교를 입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른 집안에 비해서 아주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전문대까지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칭찬해 줄 만하죠.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공부해가지고 전문대까지 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성격에 문제가 많고
청산처나 유아독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화가 나면 부모와 연도 끊고, 그러니까 부모와 연도 끊었다는 얘기예요. 뒤도 안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막내딸이 100일도 안 돼가지고 이혼하고 혼자 1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다시 들어왔는데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시어머니도 때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막 나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년, 임자월, 병오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기운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고 그 화기운이 모두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경겁제라는 게 내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는데 그게 특히 화기운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더 고집이 셉니다. 왜냐하면 그 고집이 막 불이 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고집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말린다고 봐야죠. 거기에다가 일주 자체도 위아래로 다 빨간색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배우자궁도 좌우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목기운이 없죠? 목기운이 없고 목기운이 어머니 복을 나타내는데 어머니 복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비경겁제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재성운은 딸랑 하나 있거든요. 아버지 복도 약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2개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좌우충도 되고 그러니까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여기에서 보시면 월주하고 일주가 천간지지충이죠. 그러니까 부모복이 안 좋다는 거 이것이 이분에게는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은요. 어릴 때에는 축구 원진살이에요. 어린이 청소년 시기는. 그리고 10대하고 20대 보면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이 사주가 화기운이 강한데 목기운이 나를 강하게 해주니까 뜨거운 불을 더욱더 강하게 태워주는 거니까 이 목기운이 내 사주에 없기는 하지만 적당히 들어와야지 천간지지 목기운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고 또 40대, 50대, 60대도 어때요? 계속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대운이 어때요?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 사주도 화기운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대운까지 그렇게 좋다고 보기가 어렵죠. 지금 이분의 힘을 빼주는 금기운이나 토기운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말년에 들어옵니다. 말년에 60 넘어가지고 70, 80 이렇게 돼서 화기운, 토기운이 들어오고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지금 화기운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오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데다가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에 부모 복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집안 환경 이런 것과 이제 합쳐지면서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도 막 때릴 정도로 이렇게 막무가내의 인간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만약에 내 자식을 딱 낳는데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다. 그랬을 때는 이걸 좀 그 뜨거운 것을 좀 그 시원하게 좀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좀 차분하게 교육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차분하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가리킨다든가 그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미술학원에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클래식 음악을 하는 그런 음악학원에 다닌다든가 피아노 학원 같은 데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권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면서 사람이 이제 좀 논리적으로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막 폭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혈질적으로 변한다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기운은 잘만 유도하면 잘만 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긍정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대 초반 결혼하고 34살 경인년에 남편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일찍 사망한 거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재혼 생각이 없는데
아들이 학교에서도 좀 차별을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아들이 이제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도 안 하고 애 뒷바라지만 하는데요.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용 자격증도 따고 유치원 자격증도 따고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년 무신월 정사일 경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징이 딱 나왔죠.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습니다. 일주하고 연주가 똑같고 이 사주에 뭐가 없어요? 수기운이 없습니다.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관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주와 연주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특히 미혼이다 이 여자분이 그랬을 때에는 사주 따지는 집안에 걸리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부 어떤 뭐 할머니가 아줌마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여자분은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운이 너무 약하다는 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일주하고 똑같은 게 사주에 나타날 때에는 이것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 좋다는 게 일주와 연주, 뭐 일주와 월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 나와서 안 좋다는 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성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지지에 사화하고 신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목이 들어올 때 54세 갑인대원 같은 경우에는 또 삼형살도 형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배우자궁이 또 이쪽으로는 사술 원진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화기운으로 치중되어 있으면서 지금 목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죠. 목기운이 없고 수기운이 없어요. 인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없어요. 인복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화기운이 뭘 나타낸다 그랬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청춘 이런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배우려고 하겠죠. 젊었으니까 뭘 배워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직업도 갖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기운이 강하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열정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아 내가 뭘 배워가지고 뭘 하고 싶다 이렇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기운 자체가.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34세 임자대운도 그렇고 44세 개축대운도 그렇고 계속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분인데요. 13년째 학원 강사인데 출산율 저하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학원에 들어오는 아이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역업이나 땅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한 명 있고 부모님과는 잘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도 하얀 편에 잘생겼고 그리고 키도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만한 남자라고 봐야죠. 그리고 한번 뱉은 말은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도 있고 외향적이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려는 이런 내성적인 면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고 일단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음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런데 화기운이 강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좀 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전부 역마살로 되어 있는데요. 역마라는 것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역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가질 때 좀 역동적인 직업을 갖는 게 좋은데
이 역동적인 직업이라는 게 학원 강사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라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이라도 사람을 상대한다는 그 일 자체가 역동적이에요. 보통 사무직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왜 하필이면 무역업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데에서 한번 사주를 본 것 같아요. 역마살이 강하잖아요. 역마살이 강하니까 당시에 무역업 같은데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역마살이라는 건 돌아다니는 거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한국에 있는 상품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에 있는 거 수입하고 이런 거니까 계속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분 사주하고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그 직업을 찾을 때에는요, 젊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학원이라는 것도,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학원 사업이라는 것도 이분 사주에 어느 정도는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어차피 다 장단점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주라고 하더라도 단점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사주가 화기운으로 치중되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어차피 그 장점을 내가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나한테는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하면 왕성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볼 때에는 한 가지가 많다는 얘기는, 한 가지는 또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분에게 뭐가 약해요? 지금 목기운이 없죠. 목기운이 없으니까 인복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성운이 약한 사람들은 영업은 별로죠. 뭐 보험 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업은 이분에게는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기운이 지금 5개나 되고요. 그리고 토기운이 없죠. 토기운이 식신상간운이에요. 식신상간운이 이제 건강을 나타내니까 이분처럼 화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심장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식신상간운은 약하면서 관살은 또 강하단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호대운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화기운이 5개나 되는 상태에서 또 화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경겁제도 강해지면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고, 건강적인 면에서 봤을 때 화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지금 이 심장 쪽하고, 화기운이 금기운을 극하잖아요. 뭐 폐, 대장, 호흡기 질환 뭐 이런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이 사주는 재성운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성운 사이에 토기운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연결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목화토금수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서로 생해주면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화기운과 금기운 사이, 비경겁제와 재성운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토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46세 병호대운서부터는 갑자기 어때요? 화기운이 강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조심해야 되고, 재물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에도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6세 병호대운에는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투자도 적게 하고 안정적으로, 큰 돈은 아니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있다면 거기에다 더 투자해서 뭐 집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일을 하는 게 낫고, 잘못하면은 돈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화기운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주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자라온 배경, 환경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는 현명한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는데, 화기운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장점을 찾아내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